트레이너가 브랜딩을 해야 된다. 이제 이 피트니스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트레이너가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으면 뭐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굳이 트레이너가 브랜딩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의 이름을 알고 오게 하는 고객을 만들고 싶다면,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내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싶다면 저는 브랜딩은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브랜딩은 무엇인가? 고객이 나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나를 머리에 기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봐요. 브랜딩이 뭐야? 라고 하면 고객의 기억을 관리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브랜드라고 하는 단어는 태우다 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번아웃 할 때 그 번 있죠. 그 번에서 파생된 단어가 브랜드입니다. 쉽게 말해서 브랜드는 고객의 기억을 관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칼을 만드는 대장장이가 칼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각인시켜요. 그럼 그 칼을 어떤 주부가 구매해서 씁니다. 근데 칼이 다른 칼과 다르게 너무 가벼워요. 쓸 때 손목도 안 아프고 너무 잘 잘리고 관리도 너무 쉬워요. 다른 칼들은 물에 담그면 금방 부패하는데 이 칼은 부패되지도 않아요. 너무 좋은 칼을 만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본인 이웃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요. 내가 칼을 사봤는데 이 칼은 너무 가볍고 소목도 안 아프고 그 칼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그 고객도 칼을 써보다가 너무 좋네? 이거 어디서 샀어?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그 칼을 먼저 샀던 사람은 저기 다리 밑에 이 이름 로고 쓰여진 데 있는데 거기 한번 가서 사봐. 거기 가서 사면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혹은 나랑 좀 친하니까 내 이름 대고 한번 사봐. 그러면 좀 더 할인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구전이 됩니다. 과연 나는 고객에게 기억에 태울 만큼 강렬한 기억을 남기고 있는가? 즉 나를 먼저 떠올리게 만들고 싶은데 그냥 다른 트레이너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그러면 고객은 그냥 여러분들을 일반 트레이너랑 비슷하게 생각하겠죠. 좋은 브랜드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집니다. 첫 번째, 유니크한 제품이 있습니다. 다른 트레이너는 제공하지 못하는 유니크한 서비스를 만드세요. 두 번째, 좋은 브랜드는 구전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트레이닝을 하시는데 회원에게 단 한 번도 지인 소개를 받아보지 못하셨다.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고객에게 각인시키지 못한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각인시키고자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독점할 수 있는 시장을 찾으셔야 됩니다. 독점은 다른 말로 1등입니다. 1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남들과 싸워서 1등 하시면 됩니다. 즉 경쟁에서 1등까지 올라가시면 돼요. 두 번째, 독점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가지 않는 분야에 가시게 되면 독점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2번입니다. 1번은 대기업이 하는 방법이에요. 대기업은 시간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즉 여러분, 우리처럼 시간을 아껴야 되고 비용을 아껴야 되는 우리는 반드시 독점할 수 있는 분야를 찾으셔야 됩니다. 제 수강생분 예시로 한번 들어 볼게요. 제 수강생분께서는 다이어트 코칭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바디 프로필이나 대회 끝나고 난 여성들 중에서 몸에 문제가 발생한 분의 몸의 회복을 도와주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세요. 대회 한 번만 나가보신 여성분들께서는 다 필요하실 거예요. 여성분들 대회 나갔다 오면 몸이 변하죠. 피부구도 늘어지고 생리도 안 하게 되고 배가 빵빵해지고 배에 가스가 계속 차고, 이것처럼 여성분들은 대회 이후에 탄수화물, 고혈당에 있는 간식들, 여태까지 못 먹었던 것들 한 번에 다 넣어서 대회 끝나고 그 다음날 갑자기 막 4kg, 5kg가 쪄서 옵니다. 이 문제를 이 피트니스 업계에서 제가 봤을 때도 그랬고 아직 아무도 해결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 수강생분 중에 한 분께서 이 분야로 비즈니스 방향을 잡으셨어요. 브랜드 방향을 잡고 운영하고 계세요. 당연히 그분께서 만나시는 분들은 대회나 바디 프로필 끝나고 몸이 망가지신 여성분들이에요. 이것처럼 모두의 수요가 있었지만 아무도 이렇다 할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분야를 찾으시는 게 나만의 독점할 수 있는 시장을 찾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독점할 수 있는 시장을 찾는 방법, 첫 번째, 고객을 좁히는 겁니다. 고객을 좁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고객이 남성, 여성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벌크업 트레이닝을 해요. 20대 남성 중에 학교를 다니는 남성에서 더 좁혀본다면 20대 중에 학교를 다니는데 스스로 운동을 해도 몸이 커지지 않는 남성이라면 확실히 좁혀진 대상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고객을 좁히는 방법이 독점할 수 있는 시장을 찾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고객의 문제를 좁히는 겁니다. 아까 이어서 계속 들어가 볼게요. 20대 남성 중에 운동을 하는 남성이라고 고객을 좁혔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문제를 좁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를 좁혀볼게요. 20대 남성이고 운동을 하고 많이 먹기도 먹는데 몸이 커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남성, 이러면 대상이 명확하게 좁혀지겠죠.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본다면 20대 남성이고 운동도 하고 PT도 받아봤고 바디 프로필도 찍었어요. 근데 바디 프로필 찍었을 때는 체중이 쪘는데 스스로 유지하려고 하니까 다시 체중이 빠져서 고민하는 남성.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독점할 수 있는 시장을 찾는 방법 세 번째, 나의 해결책을 뚜렷하게 만드는 겁니다. 유니크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세 번째 독점할 수 있는 시장을 찾는 방법이에요.
이제 여기에 본인의 강점이 들어가면 좋겠죠. 자, 아까 제가 좁혔던 고객 다시 데려와 볼게요. 저는 벌크업 트레이닝을 제 브랜딩으로 잡았습니다. 벌크업 트레이닝으로 브랜드 방향을 잡은다면 20대 남성 중에 PT를 받아봤고 운동도 했고 바디 프로필도 찍어서 체중도 찌워봤지만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운 고객이 저의 고객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추가로 나의 해결책을 좁힌다면 다른 트레이너들은 단백질 많이 먹으라 그래요. 다른 트레이너들은 탄수화물 많이 먹으라 그러고 운동도 일주일에 5회씩 하라고 해요. 그런데 저의 방법은 많이 먹지 않아도 돼요. 본인 스스로 먹고 싶을 때 먹고 운동도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만 하는데도 충분히 체중을 찌우고 유지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유니크한 제품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트레이너분들 보면 인스타 프로필에 이렇게 써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다이어트도 잘하고 체형 교정도 잘하고 재활도 잘하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다 써놓으면서 본인의 장기 본인의 강점을 드러냅니다. 이거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네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부와 경쟁하셔야 돼요. 두 번째, 고객이 전부 다 달라집니다. 다이어트 고객, 재활 고객, 체형 교정 고객, 패시브 스트레칭 고객의 결핍이 다 다릅니다. 고객은 다이어트와 체형 교정 중에 어떤 걸 더 문제로 가지고 있는가, 어떤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하고 싶어 하는가를 확인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관심의 시간을 버티셔야 됩니다. 매출이 안 오르지? 이렇게 버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여러분들의 유니크함으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고객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